자, 조금 전까지 그 제3회 유효석배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 대회가 있었고요. 그 자정쯤에 종료가 됐고 5문제가 나왔고 앞에서부터 좀 문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. 첫 번째 문제는 빌런 호석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라고 하죠. 이렇게 일곱 개의 획을 가진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엘리베이터의 층수를 보여준대요. 그래서 이렇게 0부터 9까지를 한 자리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680501을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. 이런 예시를 보여주고 1층부터 n층까지 엘리베이터가 다닐 때 그리고 그 자릿수가 몇 자리일 때 엘리베이터의 자릿수가 몇 자리일 때 이 디스플레이 중에서 몇 군데를 켜거나 끄는 작업을 해서 이 수를 몇 가지로 바꿀 수 있는가 라는 게 이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이 처음에 있는 수가 맨 마지막에 5가 주어지고 그리고 이거를 그 한 자리 정수인 5를 1부터 9까지 중에서 여기서 세그먼트를 2개 고쳐서 몇 가지 서로 다른 경우로 바꿀 수 있는가 라는 게 이 문제예요. 예를 들어서 5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5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 맞죠? 네, 맞아요. 이렇게 해서 8을 만들 수 있고, 그러니까 2개 안쪽으로 만들면 이렇게 해서 9를 만들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또 뭐 만들 수 있지? 3하고 6이 된다고? 여기를 지우고, 여기를 새로 넣어서 3이 되기도 하고, 뭐, 여기에 새로 한 칸 넣어서 6이 되기도 하고, 이런 식으로 그 네 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, 자기 자신은 포함하지 않는 거죠.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형태로 만들 수 있고, 이거를 몇 획 안쪽으로 바꿨을 때 몇 획 안쪽으로 바꿨을 때 몇 가지 서로 다른 경우로 바꿀 수 있는가를 출력하는 게 이 문제인데요.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000001부터 9999999까지가 아니라 그 n까지, 그러니까 최대치인 어떤 n까지 사이에서 가능한 게 몇 개가 되는지를 직접 세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. 여기 왜냐면은 그 문제에 주어지는 n이 그 10의 k제곱계 이하인데 그 10의 k제곱이면 k는 6이니까 10의 6제곱이죠. 그러니까 뭐 아무리 많이 커도 9999999까지예요. 그때 우리는 그 이 한 글자랑 한 글자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.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x, 예를 들어서 뭐 1, 2, 3, 4, 5, 6이 있어요. 이거랑 그 우리가 어떤 비교하고자 하는 99999랑 어떻게 비교를 할 것인가. 그거는 그 맨 앞에 한 글자, 그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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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글자 이런 식으로 한 글자씩 끊어서 비교를 해서 다 더하면 되는 거죠. 그런 식으로 그 어떤 특정한 수와 그 처음 수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거를 그 0000001부터 n까지 n은 10의 6제곱 그러니까 그 이렇게 전부 다 맞춰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한 수 한 자리랑 한 자리를 어떻게 비교하는지를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문제죠. 예를 들어서 0이랑 8을 어떻게 비교를 할까요? 0은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8이고 이게 0이니까 여기 하나다 이런 걸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쓰는 방법이 일반적인데요.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렇게 그 무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. 그러니까
0은 이렇게 쓴다. 이게 그 무슨 뜻이냐?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딱 그래 이렇게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있을 때 1, 2, 3, 4, 5, 6, 7 1, 2, 3, 4, 5, 6, 7 이렇게 각각 한 글자씩 매칭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그 어떤 숫자를 이렇게 쓴다.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다른 걸로 바꾸려면 이거 한 줄이랑 이거 한 줄이랑 비교를 해서 몇 개나 다른가 비교하는 이런 식으로 그 한 글자와 한 글자 사이의 비교를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저는 한 글자와 한 글자 사이의 비교를 2차원 배열에다 넣어놨어요. 왜냐면 한 글자와 한 글자 사이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 이 7개를 매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한 글자와 한 글자 사이의 비교를 이렇게 2차원 배열에다가 0에서 9부터 0에서 9로 이렇게 0에서부터 9까지 이렇게 2차원 배열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100칸만으로 그 우리가 원하는 어떤 수를 다른 수로 바꾸는 데 필요한 비용을 얻을 수 있고요. 그걸 통해서 i는 1부터 마지막 수인 n까지 하나하나 더해가면서 한 글자씩 비교해서 그 거리가 특정 수치 이하면 답에 더하는 식으로 구현을 합니다.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그 거리가 0인 자기 자신도 이 방법으로 검색을 하면 거리가 0인 자기 자신도 걸리기 때문에 그 경우를 따로 빼줘야 된다는 거죠. 전 여기서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을 하는 식으로 했는데 뭐 여기서 만약에 i가 x랑 같으면 빼는 식으로 구현해도 문제는 없어요.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. 이게 1번 문제였고요. 네, 비트를 이용해서 빌드 팝 카운트 어... 네, 안 될 거 없죠. 사실 이것도 그냥 사실 이 부분도 그냥 사실 이거 벡터 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거든요. 근데 어차피 그거 다 해봐야 그거 다 해가지고 결국은 2차원 배열 하나 얻는 거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을 얻은 다음에는 BT 연산을 할 필요도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이 부분의 속도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네, 그렇게 할 수도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.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, 정보상인 호석 문제인데요. 정보상인 호석은 어떤 정보 고릴라들이 있고 왜 고릴라예요? 근데 왜 왜 고릴라가 정보를 판다는 설정이 붙어 있는 거죠? 뭐 그래서 정보 고릴라들이 있고 그 정보 고릴라들이 호석이한테 정보를 판대요. 그래서 여러 개의 쿼리가 주어지고 1번 쿼리는 이런 이름을 가진 정보 고릴라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. 2번 쿼리는 호석이가 그 어떤 이름을 가진 정보 고릴라한테 정보를 몇 개를 산다라는 게 2번 쿼리예요. 그러니까 2번 쿼리는 정보를 몇 개를 사는데 그때 그 정보 고릴라가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정보 중에서 제일 비싼 것부터 2개를 삽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 CPP 고릴라가 가지고 있던 제일 비싼 10이랑 8을 산다는 거죠.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했을 때 호석이가 산 정보 가격의 합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인데요.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고릴라를 관리할 것인가가 하나고요. 어떻게 고릴라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관리할 것인가가 또 하나죠.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각각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. 일단 고릴라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.
고릴라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건데요. 예를 들어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맵이나 해시를 많이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하셨을 텐데 그 어떤 그 고릴라의 이름, CPP라는 고릴라의 이름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배열의 매칭이 되도록 이렇게 매핑을 하는 거죠. 뭐 자바라는 고릴라 이름은 어떤 배열의 매핑이 되고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어떤 상수에 매핑을 시켜도 되고 아니면 그냥 문자열 그대로 어떤 자료 구조의 키로 써도 되고 예를 들면 뭐 std의 맵이라든가 아니면 파이썬의 딕셔너리라든가 그런 거에 키로 써서 그 여기 프로그래밍 언어 이름이 있으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. 이걸 지우고 뭐 이런 고릴라가 있을 때 여기로 고릴라예요. 고릴라 이름은 CPP일 수 있죠. 왜 근데 저 또 신경 쓰이는 게 왜 고릴라가 정보를 판단하는 설정이죠? 그래서 그 다음 일단 이렇게 관리를 해요.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름을 통해서 이 배열에 바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. 그렇게 되면은 그럼 우리는 이 배열에서 가장 큰 거부터 몇 개 지우는 연산을 어떻게 구현을 하면 될 것인가? 그거를 하기 위한 자료 구조가 프라이어리티 큐인데요. 이게 뭐냐면 어떤 배열 어떤 원소들을 가진 배열인데 매번 하나를 지운다라는 연산을 하면 제일 큰 게 지워지는 그런 항상 여기서 제일 큰 게 뭔지 알 수 있고요. 그리고 여기서 지우는 작업을 하면 그 제일 큰 게 지워지는 그런 자료 구조를 패러디티 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문제는 이 프라이어리티 큐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연습 문제 정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앞부분에 문자열 가지고 매핑하는 게 절반이고 그리고 프라이어리티 큐로 제일 큰 것부터 꺼내는 게 절반이죠.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고릴라가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호석이가 정보를 몇 개 산다라는 소리가 들어오면 이 프라이어리티 큐에서 제일 큰 거부터 몇 개를 지우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되고요. 일단 이 프라이어리티 큐는 굉장히 자주 쓰는 자료 구조기도 하고요. 코딩 테스트에도 쓸 일이 많을 거고 그리고 심지어 오늘 나온 문제들 중엔 프라이어리티 큐를 쓰는 문제가 3문제나 돼요.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써본 적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별로 있는 프라이어리티 큐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어떻게 쓰는지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힙이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이번 문제는 문자열을 가지고 고릴라를 관리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각각의 문자열에서 매핑된 이 배열 하나하나에 대해서 프라이어리티 큐로 제일 큰 값을 관리하는 게 두 번째.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. 그래서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.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. 다음 문제는 트리 디자인 호석인데 어,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1번을 루트로 하는 트리가 있고요. 그래서 이게 낮은 높이부터 높은 높이까지 순서대로 숫자를 봤을 때 오름차순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 어, 이, 이 루트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루트에서부터 리프로 가는 쪽으로 고른 숫자가 점점 커지도록 하는 게 이 문제가 원하는 조건이죠. 그 조건에 맞게
이렇게 불을 켜거나 끄는. 근데 여기 켜진 불들이 반드시 그 루트에서 리프로 가는 그 경로 위에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루트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랑 이쪽으로 가는 거랑 경로가 따로따로인데 그렇게 이쪽도 켜고 이쪽도 켜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켜놓은 것들이 전부 루트에서 리프로 가는 일직선 경로상에 있어야 된다는 게 그 조건이죠.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? 이걸 어떻게 다룰까? 라는 게 이 문제인데요.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조건이 여기 써 있는 숫자가 각각 0부터 9까지라는 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그 정구를 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그거를 10억 7로 나눈 그 나머지를 출력하는 게 이 문제인데요.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흔히 트리 DP라고 하는 다시 적어. 네, 트리 DP라고 하는 기법인데요. 그러니까 이렇게 트리가 있고 그 리프 노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부모 노드로 가면서 그 답을 누적시키는 식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루트가 있고 역시 루트가 위에 있는 게 익숙해요. 항상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트리는 항상 그 루트를 위에 그리는 식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게 위에 있는 게 익숙한데 네? 이 문제? 원형 문제가 있구나. 아, 비슷한 문제네요. 그래서 그 앞에서부터 큰 수부터 고르는 식으로 고르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겠는가라는 게 문제인데요.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리프 노드에서 시작한다고 해봅시다. 이걸 어떻게 뭐 P1이라고 해봐요. 그러면 우리는 그 P1을 마지막으로 가지는 그러니까 P1이 켜진 게 마지막인 어떤 시퀀스를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건 단 하나 존재하겠죠. 여기는 리프 노드니까.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A면 A라는 시퀀스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이게 왼쪽이 리프 쪽이고 오른쪽이 루트 쪽이라고 가정해 봅시다. 네, 그러면 우리는 A A로 끝나는 게 이것만 가지고 보면 A가 하나 있죠. 그리고 여기는 B가 있어요. 그러면 여기는 B로 시작하는 게 B로 끝나는 게 딱 하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이 부분의 해는 B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납니다. 그리고 여기 C가 있잖아요. 그럼 저 C를 가지고 있는 노드는 여기까지를 그 고려를 했을 때 C로 끝나는 것들과 C로 끝나지 않는 것들이 여기까지의 이 시퀀스로 다뤄질 수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A 뒤에 C가 붙는 경우, 그리고 B 뒤에 C가 붙는 경우, 그리고 C가 안 붙는 경우, 그리고 A나 B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, 그리고 C가 안 붙는 경우가 이렇게 있죠.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식 노드와 부모 노드 사이의 관계가 있을 때 자식 노드의 답이 이거죠. 자식 노드의 답을 통해서 부모 노드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부모 노드의 답인 이 5개를 찾고 그걸 통해서 또 그 위쪽 부모 노드에서 여긴 D라고 했을 때 이 뒤에 D를 붙이거나 아니면 붙이지 않거나 하는 식으로 답을 찾아서 이어 붙이는 걸 프리디피라고 하는데요.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, B
그 A로 시작하고 B로 시작하는 이런 그 어떤 그 어떤 일종의 그 배열의 개수를 각각 끝이 뭐인지만 가지고 파악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끝이 뭐인지만 가지고 파악하면 되는 이유는 이게 그 오름차순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. 그 리프에서부터 보면 내림차순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 여기 맨 마지막 거에다가 이어붙이려면 이거보다 낮거나 같은 거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것들 중에서 C로 끝나는 게 3개, A로 끝나는 게 하나, B로 끝나는 게 하나라고 이 부분에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저 A랑 A만 있는 부분에서 그 노드, 노드 P1, P2 그리고 그 부모 노드인 P3에 대해서 A, B, C로 끝나는 게 각각 여기서 하나 그리고 여기서는 그 이 B랑 C로 끝나는 거에 여기죠. A랑 B로 끝나는 거에 하나씩에다 이어붙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뒤에다가 C를 하나 붙여서 이렇게 3개가 되고 그리고 아까 A랑 B만 가지고 썼던 것도 이 위에서 가져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 P3에서의 답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 우린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 전구가 0번부터 9번까지 있기 때문에 0, 1, 2, 4, 5, 6, 7, 8, 9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노드에 대한 그 자신과 자식들의 답을 모두 포함한 이런 테이블을 하나씩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테이블을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를 구하고 여기를 만들어서 여기를 구하고 이걸 통해서 이걸 구하는 식으로 그맨 위까지 가져갔을 때 루트 노드에서의 이 테이블의 합이 됩니다.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되게 복잡한데 어, 여기서 이 오름차순이라는 조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뒤에다 이어붙이는 부분은 그 앞쪽 원소로 이거보다 높은 것만 그러니까 이거보다 수가 더 높은 것만 가져가거나 아니면 그 아무것도 없는 데다 갖다 붙이거나 하는 식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. 이게 결국은 점화식이 어떻게 되냐면 아, 모든 자기 자신보다 라벨이 낮은 거에 대해서 그 합을 자기 자신으로 끝나는 거에다 더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 원래 자기 자신의 자식 노드들의 답의 합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은 시그마 모든 리프 노드들의 그 모든 리프 노드들의 합에다가 플러스 자기 작은 거 그러니까 이 배열에서 자기 자신의 노드가 여기 이렇게 L이면 어떤 A라는 배열의 0번부터 여기 L번까지 이 부분만 가져가서 이 배열의 끝부분 여기 L에다가 넣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3DP를 디자인하고 돌리게 되는데요. 좀 아마도 3DP라는 기법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공부를 하신 다음에 보셔야지 조금 문제를 풀기가 수월하실 것 같아요. 제 코드는 이 부분이 필요 없는 코드인데 그냥
깜빡하고 안 지웠고 아까 얘기했던 식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. 그래서 그 다음으로 4번으로 넘어갈게요.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음, 되게 그 익숙한가? 일단 어떤 스케줄링 룰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스케줄링 규칙이 있는데 그 스케줄링 규칙에 따라서 그 공정의 라인이 몇 개가 있을 때 어떻게 이 공정에다가 그 일들을 분배하는가라는 규칙이 있어요. 일단 이 규칙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. 그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공정 개수를 아직 못 정했대요. 그러니까 공정이 몇 개가 있어야지 그 최대 X 시간 안에 이 스케줄링을 끝낼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공정 라인 개수를 못 정해가지고 라인이 몇 개 이상 되어야 그 X 시간 안에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는 걸 알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요.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일단은 이 스케줄링 규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만약에 공정이 X개가 있어서 그 그게 시간 Y 시간 안에 이 문제가 끝난다. 그러면 어떤 X 플러스 1개의 공정이 라인이 있으면 그러면 Y 시간 만에 똑같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똑같이도 해결할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죠. 그러니까 Y 시간 이하가 돼요. 그렇다는 건 우리가 어떤 공정 개수랑 걸리는 시간 공정 개수랑 걸리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찍어놨을 때 이게 공정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기만 하고 늘어나진 않으리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. 뭐 줄어드는 것도 똑같을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내려가거나 아니면 여기 올라가는 구간이네. 내려가거나 아니면 같거나 한 상태를 항상 유지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부분에서 이만큼의 공정 라인을 가지고 시간이 얼만큼 걸렸다. 그러면 이 뒤로는 그거보다 시간이 적게 걸릴 것이고 이 앞으로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x 시간 x 시간이라는 어떤 값을 두고 그 이만큼 라인을 가지고 있을 때 x 시간보다 많다. 그러니까 x 시간보다 많이 걸린다. 그러면 이거보다 더 적게 걸리는 부분은 전부 답이 될 수 없는 거고요. 그리고 만약에 이만큼 해봤을 때 x 시간보다 시간이 적게 걸린다. 그러면 적어도 이만큼 썼을 때 이 부분이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한 지점을 찍어서 그 지점보다 적은 쪽에 답이 있을지 많은 쪽에 답이 있을지를 반반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. 이렇게 이분 검색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이런 기법을 파라메트릭 서치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특정한 공정 개수에 대해서 한번 분배를 해보고 그 분배가 가능한지를 테스트를 해서 답이 이거보다 더 앞에 오는지 뒤에 오는지를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한번 실행하는 데는 총 시간이 n만큼 걸리거든요. 그래서 이 n만큼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
몇 번 안에 답을 구할 수가 있냐면 이게 x가 10의 9제곱 이하잖아요. 그러면 이거를 그 절반으로 쪼개면 몇 번 정도 쪼개면 되냐면 그 30번. 그러니까 이게 2의 30제곱 정도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절반씩 이렇게 쪼개는 작업을 한 30번 정도 하면은 이 문제의 답을 알 수 있겠구나라는 걸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.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n 곱하기 로그 x 정도가 되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, 그리고 또 좀 더, 그리고 저기 n으로 끝나지 않죠. 그리고 저거 한 번 그 테스트 하는데 n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다 n개를 그 돌리면서 그 한 번 그 정렬 한 번 그 항상 그 가장 작은 것부터 꺼내는 식으로 프라이어티 수를 한 번 써서 그 가장 작은 것부터 꺼내는 걸 반복하는 작업을 한 번 해야 되거든요.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 n 로그 x 곱하기 로그 n이 되겠네요. 로그 x 로그 n. 네, 이렇게 되겠네요. 그만큼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. 이렇게 구현을 하시면 되겠고, 이런 식으로 그 이분 검색을 하는 코드인데요. 그 가장 적은 공정 개수와 가장 많은 공정 개수를 생각해 놓고 공정을 n개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걸 스케줄링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 안에 있는 하나하나가 크기가 각각 x 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적당한 값을 잡아서 범위를 절반으로 줄이는 걸 30번 정도 반복하면 답을 반드시 얻을 수 있다는 거죠. 이렇게 그 네 번째 문제를 풀 수 있어요.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. 다섯 번째 문제는 왠지 이름이 호석사우루스인데 소거든요. 자꾸 이런 게 신경 쓰이는데 네, 미궁을 탈출하려고 하는 걸 보면 소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 소가 미궁을 탈출하려고 하는데 n행 m열의 격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칸마다 충격량이 있어요. 충격량이란 건 그 칸에 갔을 때 그 충격을 받는다는 건데 그래서 같은 방에 여러 번 가면 또 그만큼 충격을 받게 되고요. 그래서 이 소의 이동 방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. 소는 3K번째 이동해서 상하좌우로 다 이동할 수 있고 3K 플러스 1번째 이동해서 위나 아래로만 이동할 수 있고 3K 플러스 2번째 이동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동 방향이 정해져 있고요. 첫 번째 이동은 그 3K 플러스 1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이때 이 규칙에 따라서 이 호석사우루스가 처음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마지막 위치까지 갈 때 가능한 충격을 덜 받고 가려면 얼마나 받겠는가라는 게 이 문제거든요.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최단 경로 문제가 되겠고요. 이 문제의 까다로운 점이라면 그 시간에 따라 이동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. 시간에 따라 이동 방식이 달라진다는 건 내가 지금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그 특정한 위치에 내가 여기에 있을 때 지금 현재 시간이 3K냐, 3K 플러스 1이냐, 3K 플러스 2냐에 따라서 그 이동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죠.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하면은 이거를 세 개로 만들면 편합니다. 세 개로 만든다는 건 이게 3K에 대한 거고요. 3K 플러스 1
1에 대한 거고 3k 플러스 2에 대한 건데 그래서 3k 그 시간이 3k인 곳에서 이동해서는 3k 플러스 1인 곳으로 가고 3k 플러스 1인 곳에서 이동했을 땐 3k 플러스 2인 곳으로 가고 3k 플러스 2인 곳에서 이동을 하면 3k인 곳으로 가는 이런 그 식으로 이 상태들을 n 곱하기 m 곱하기 3개 칸에다가 배정을 해둘 수가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세 칸, 그러니까 가로 세로 한 칸에 대해서 각각 그 시간 1, 2, 3, 0, 1, 2에 맞춰 세 칸으로 이렇게 만들어 두는 거죠. 그렇게 해서 그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돌리면 되는데요. 그 노드의 개수가 3nm 이거를 뭐 x라고 합시다. 그러면 그 x 곱하기 로그 x개 정도 x개 정도 그 정도 그 시간 또 프라이어리티 를 쓰는데요. 네, 이거를 하니까 데익스트라의 그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는데 그 프라이어리티 큐를 써서 그 구현을 하면 총 x 로그 x 시간 만에 구할 수 있는데 x라는 건 여기 3nm이죠. 3은 상순위가 띄면 오더 nm 로그 어 nm이 되겠네요. 이 정도 시간 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일단은 덱스트라의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 뭔지에 대해서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걸 프라이어리티 큐로 구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 번씩 보셔야 되고 오늘 프라이어리티 큐 3번 나왔네요. 이걸 통해서 그 마지막 칸까지 가는 가장 적은 충격량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나왔던 문제들 5문제를 한 번씩 살펴보았는데요. 혹시 문제에 대한 질문 있으신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시고 오늘 설명이 그렇게 아주 깔끔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럴까? 어제 잠을 못 잤나? 그래서 오늘 문제 풀이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할게요. 이거 문제 언제 올라오지? 아직 안 올라왔네. 저 오늘 문제 통과되고 나면 솔브드 AC 플래티넘인데 왜 이제야 플래티넘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 뭐야 잔디밭 생겼네?